김영환 충북지사가 2,4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평일에 8천만 원을 들여 체육대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의 치어리더를 부르고 경품 행사까지 가졌습니다. 방학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지역 학교 절반이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임기 반년여를 앞두고 2,400억 원이 드는 충북 아트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제대로 된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이 하나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난달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내년 1월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입니다. 충청북도는 이곳 19,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31년까지 1,400석 공연장을 갖춘 충북 아트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문화의 바다 핵심 사업입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클래식 전용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아트센터는 충북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이 공연장을 짓는 데는 2,4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시설은 정부 지원 없이 충청북도 자체 예산을 들여 짓고 상업시설은 추후 민간 투자 방식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첫 발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빚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조금씩 매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라도 지금 더 늦지 않게 더 늦어지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또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그만큼 경제성이 있냐는 겁니다. 지난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적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라며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이렇게 낮으면은 이제 민간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익성이 별로 낮은 곳에 민간 투자자들이 오겠냐. 충북도는 공연장 규모와 운영 인력을 다소 줄여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이 2,542억이었는데요. 규모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한 113억 정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획디자인 공모를 거쳐 15개국 33개 출품작 중 5개 작품을 1차 선정했습니다.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하면 설계 공모를 통해 이중 최종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임기는 6개월여 남은 상황. 김 지사는 충북 아트센터 이외에도 돔구장과 도립미술관 등 문화체육 사업에 대해 민선 8기의 가닥을 잡아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임기를 반년 남짓 남긴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평일에 성대한 체육대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 가수의 치어리더까지 동원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주는 경품 행사까지 가졌는데요. 한나절 행사에 귀중한 세금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 4가지 색의 조끼를 맞춰 입은 시군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체육관을 메웠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개최한 체육대회입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단원이 북을 두드리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화려한 폭죽과 함께 행사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충북 시군의 한방대회를 선언합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부른 초대 가수만 3명. 경기 중에는 팀마다 치어리더까지 배치했습니다. 의원들이 장기 자랑을 할 때는 의회 직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응원을 벌였습니다. 한나절 410명이 모인 체육대회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천만 원. 무대 장치를 하는데 1,200만 원. 현수막과 피켓을 만드는데 1,000만 원.
고급 무선 청소기와 한우 세트 등 경품과 시상금에도 920만 원이 들었습니다. 평일 낮에 열린 체육대회라 술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먹다 남은 막걸리와 소주병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술은 제공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알겠어요. 술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이고 우리의 대회 취지랑 맞잖아요.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 단합을 위해 처음으로 행사를 마련했고 앞으로 매년 11개 시군의회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이 행사가 충청북도만 없는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제가 느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하는 데가 더 많아서 꼭 필요하겠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기초의회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한 곳은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4군데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영동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오리 농가에서 약 200m 떨어진 메추리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사이 도로에 소독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철새 이동이 많은 금강과 초강천 일대에서도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영동군 용산면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학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특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원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총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명의 건설사에 대학 공사를 몰아주고 회사 돈 324억 원을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허위 경력을 내세워 교수로 채용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총장에 따른 무죄를 받았습니다.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전국 릴레이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충북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학교 절반 정도가 급식을 빵과 도시락으로 변경했는데요. 내년 새학기까지 임금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갓 조리된 밥과 국 반찬 대신 학생들이 빵과 과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공무직 본부 등으로 이뤄진 연대회의의 파업으로 충북학교 46.7%가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평상시에 학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학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집단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무임금 해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무임금 해소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에 앞서 충북교육청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됐습니다. 방중 생계 대책은 이거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실에 대한 결혼 사태 해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외에 근무 조건 복지 등을 놓고는 충북교육청과 개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접점을 찾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로 교섭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역시 방학 중 근무 확대 등이 쟁점입니다. 이번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며 진행됩니다. 연대회의는 파업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새학기에 총력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주 화록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대집행 계획이 법원 제동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화록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본안신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화록동굴 관람로 가운데 구규림 지하구간 38%를 무단 점유했다며 시설 철거를 요구했고, 화록동굴은 동굴 관광의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충북도 포함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충북이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다양성과 대표성을 훼손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모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북도 조속히 추가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AI 돌봄 로봇을 말벗 삼아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실제 여러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곽승재 씨는 혼자 사는 적막한 집에 들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대전의 대표 캐릭터 꿈돌이의 모습을 한 귀여운 말동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일상을 나누고 카드게임도 하다 보면 마치 손주와 시간을 보내듯 즐겁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 뭔지 모르게 좀 나름의 이렇게 우울감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다듬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계를 챙겨보기 쉽지 않은 곽 씨에게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거나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인 날씨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도 있는 곽 씨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건 긴급 상황에서의 연결망입니다. 꿈돌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 호출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위급 상황에 쓰러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의료진과 연계된 센터하고 연결망이 돼 있거든요. 이처럼 단순 말벗 역할을 넘어 여러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기기도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한 80대 여성이 집에서 넘어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AI 스피커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I는 즉시 이 신호를 관제센터에 전송했고 관제센터는 지체 없이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또 숨겨둔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하다 보니 대화 속 부정적인 단어를 포착해 정서적 위험을 알아차리는 역할도 제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이제 상담도 하시고 또 치매 검진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어르신이 지금은 그런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전시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인 27만여 명. AI 돌봄 로봇과 AI 스피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플러그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거점 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충주의료원은 중환자 상태를 실시간 공유하며 현장 진료를 맡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의 원격 자문과 협진이 가능해집니다. 원격 중환자실 진료 협력 시스템은 내년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8월 음성군 맹돈면의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